맛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그중에서도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메뉴 바로 수육이죠. 그러나 수육 비린내 잡는 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가서 잘 해먹지 않습니다. 수육은 뭐 만들어 먹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다 배달로 시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전에 집에서 한번 삶아봤는데 너무 돼지 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제대로 못 먹고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고민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마카데미 함께 하시면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초보자도 실패하지 않는 초간단 수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실속 있게 요리 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수육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앞다리살은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삼겹살에 비해서 비타민 B1이 훨씬 풍부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물론 값도 조금 저렴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오늘 마카데미가 돼지고기의 비린내 확실하게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금과 물을 준비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 준비를 합니다. 염지법 사용하겠습니다. 염지법이요? 염지법이 뭐냐? 말 그대로 소금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2시간 정도 소금물에 담가두는 건데요. 집에 있는 이것 하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염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퍼백입니다. 지퍼백을 준비하시고요. 우선 고기에 칼집을 깊숙이 내주세요. 물이 1리터일 때 종이컵 계량으로 소금 3분의 1컵 정도가 적당해요. 지퍼백에 고기를 담으시고 지퍼백이 없으면 밀폐용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고기가 둥둥 뜨면 소금물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염지물에 담가서 2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온에서 염지 과정을 거치면 고기가 상할 수도 있으니 꼭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훨씬 흐느흐느해졌죠? 처음보다. 부드럽게 하거나 단단하게 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바로 소금의 농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금의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분들을 많이 빼내게 되고 그러면 조직이 좀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의 양을 적정량 맞춰주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생기게 되고 조직이 풀리면서 부드러워지는 특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다리 수육 같은 경우에서는 돼지고기 특유의 부위적 특성 때문에 근육이 많은 관계로 염지의 양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염지 과정으로 보입니다. 염지 후에는 고기 사이사이에 마늘을 꽂아주는데요. 마늘이 갖고 있는 성분 중에 알리신 성분이라는 게 냄새를 갖고 날아가는 성분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마늘은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답니다. 이제 청주, 대파, 양파, 생강, 통후추, 된장 등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어요. 넣고 이제 고기를 삶는 불의 온도가 조금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대략 한 600g 되는 고기는 10분에서 15분까지는 뜨거운 물, 아주 높은 온도에서 겉면이 다 익을 수 있게 팔팔 끓는 물에서 삶아주시고 시간이 15분 정도 지난 후에는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중약불의 온도, 대략 100도 이하, 9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처음에 강한 불로 확 가열하게 되면은 표면에 있는 피부 조직이나 근육 조직들이 수축이 되면서 방어막, 즉 보호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에 있는 양념이나 다양한 맛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약한 불로 또는 중간 불로 서서히 가열을 하면서 속까지 다 익히는 그런 가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갓 삶아낸 수육은 많이 뜨거우니까요. 바로 썰지 마시고 한 김 날려서 살짝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썰어주세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초보자도 실패하지 않는 초간단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부터 수육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수육을 맛있게 먹었는데 남았어요. 다시 먹자니 너무 차가워요. 이때 뻑뻑한 수육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요. 찰슈 덮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복잡하지 않아요. 밥과 남은 수육, 양념장 재료 몇 가지면 됩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서 고기 덩어리를 넣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양념장부터 만들게요. 차슈는 양념장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육을 삶는 과정에서 들어간 마늘, 통후추, 청주도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차슈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든 양념장에 고기를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양념이 끓으면서 고기 안으로 배어들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념이 끓은 다음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양념이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차슈 덮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간장, 설탕, 청주, 공통점은 모두 당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끈적거려서 피부에 붙었을 때 늘어지는 현상이 있고요.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경향도 있다고 하니 오늘처럼 양념을 조리실 때는 팔을 걷지 마시고 아래로 길게 내려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찬물에 담가주세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매운맛은 줄이고 식감은 살려준답니다. 기호에 맞게 고명으로 올릴 대파, 고추, 부추 등을 미리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고기의 모든 면이 간장색으로 물이 들고 찐덕찐덕해지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짜잔! 아주 그럴싸한 차슈가 완성됐죠? 잘 썰어서 밥 위에 예쁘게 얹어주세요. 그리고 채 썬 양파를 비롯해 미리 준비해둔 채소 고명을 고기 위에 얹어주면 끝입니다. 와, 정말 근사하죠? 수육으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차슈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남은 수육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훌륭한 비주얼과 맛, 강력 추천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 가지 요리를 가지고 오늘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죠. 바로 맛 평가 시간. 오늘은 이 동네에 소문난 보쌈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육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시죠? 오늘의 심사위원으로 나서주신 사장님과 주방장님. 과연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삶은 것도 아주 잘 삶아요. 일단 1차 비주얼은 합격. 그럼 맛은 어떨까요? 원래 보쌈은 삶기가 힘들어요.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하고 아니 너무 일찍 삶으면 좀 딱딱한데 이거는 아주 제 시간에 삶은 것 같아가지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남은 수육으로 이용해서 덮밥을 만드니까 또 맛이 또 색다른 맛이 나고 더 맛있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